채널을 한 줄 요약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대로만 따라와 네. 여행 유튜버 해피세아입니다. 이대로만 따라와라는 뜻은 그럼 여행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시는 채널인가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의 관광지랑 네. 맛집이랑 숙소랑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네. 약간 여행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광지나 숙박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숙소? 그런 정보성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정보 요정 햅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행 정보 요정, 막 여행 정보 왕 약간 이렇게 불러서 내가 여행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걸까 해서 그냥 그렇게 네. 하게 됐어요. 어, 네. 근데 약간 생각하시기에 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여행은 정보성 카테고리일까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만약에 네. 나트랑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트랑 여행해서 네. 그곳에 있는 맛집이나 얘가 뭘 어딜 가는지 약간 이런 걸 찾아보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나트랑에 가지 않을 건데 그냥 재밌겠네 하고 보는 사람이 있고 약간 네네. 그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렇게 두 축으로 갈리는데, 그럼 네. 이렇게 뭔가 대리만족이나 그런 거 하는 분들이랑 음, 아니면은 이제 가려고 찾아보는 분들 중에 어떤 게 더 파이가 큰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사람. 그쵸. 네. 그러면 여행의 카테고리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 여행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눠 보세요. 두 축으로 나눠서 여기는 재미, 여기는 정보인데 카테고리가 재미에 가까운 영상인지 아니면 정보에 가까운 영상인지 항상 따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강아지 카테고리는 재미 카테고리일까요? 정보 카테고리일까요? 재미죠. 그쵸. 네. 애기들 보면서 귀여워하고 힐링하고. 그래서 강아지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전달하시는 채널들 있거든요. 정보만. 특히 수의사분들 채널. 네. 그럼 안 커요.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레시피 카테고리는 어떤 거예요? 레시피는 정보. 그쵸. 네. 그 레시피는 재미없어도 돼요. 정보만 제대로 전달하면 채널이 많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님들 채널 있잖아요. 네. 김대석 셰프님 있거든요. 그럼 뭔가 오랫동안 그 한식 쪽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전문적인 레시피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막 이렇게 재밌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200만까지 가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는 정보성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전달하니까요. 음, 음, 음. 그래서 재미랑 정보를 함께 전달하면은 엄청 확 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선생님 채널은 600만까지 큰 거죠. 같이 음. 전달하니까요. 그리고 강영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음. 보면 좀 은근 재밌거든요. 그 네. 귀여운 부분도 항상 넣잖아요. 네. 강아지 분들. 네. 그래서 재미랑 정보를 같이 합친 거예요. 아, 근데 여행 카테고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대리만족하고 재밌는 걸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채널이 약간 성장이 더딘 이유는 카테고리의 중심을 잘못 잡으시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네. 네. 이해완. 네. 네.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뭐 여행 유튜버 분들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빠니보틀님도 중국 여행 가는 영상이 1등이더라고요. 거기 안에서도 정보가 있긴 해요. 뭐 거기서 이제 캡틴 따거님이 나와서 중국에서는 뭐 결제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메인은 빠니보틀님이 중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계속 정보성 영상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단기 조회수는 더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맞아요. 네. 단기로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숏폼이 더 잘 되거든요. 정보성 영상은. 네네네네.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그런 채널들 보면은 특히 숏폼으로 잘 된 여행 채널들 보면 다 정보성 영상이에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대만 가서 이 음식 꼭 먹으세요. 네. 뭐 이런 거 있고 항공권 이렇게 끊으세요. 그러셔도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시청자들이 이 정보만 획득하고 나가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에 대한 팬덤이 안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그냥 저한테 여러 가지 뭐 음. 채널 고민이나 이런 거 주셨지만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세요. 근데 영상. 네. 저는 제가 재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재미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뭔가 사람 자체가 재밌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틀 이주민님 영상 보면은 네. 어떤 분들 막 터틀 이주민님 영상이 너무 재밌대요. 왜냐면 그분이 막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터틀 이주민님만이 뭔가 그렇게 애장템이나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시거든요. 뭐 이런 질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이 재밌대요. 마찬가지로 네. 테크 카테고리 있죠. 테크 카테고리 타겟은 두 개거든요.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영상을 클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보성 영상이에요. 근데 테크는 덕후가 엄청 크잖아요. 전자기기 덕후들. 이런 분들은 테크 영상이 재밌대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재미라는 게 사람이 재밌는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약간 인물의 매력?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얼굴 안 나오는 분들도 되게 잘 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약간 인물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케바케? 네. 오,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세아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되게 오늘 처음 뵀지만 뭔가 이렇게 활짝활짝 이런 느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활짝활짝? 네. 그냥 그런 부분들이 뭐 중심이 될 테고, 그냥 여행 카테고리는 제가 봤을 때 사건 위주로 가는 게 제일 심플하긴 하거든요. 네. 잘 나오신 영상이 소매치기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보성 영상으로 중심을 하셨는데 두 번째로 높은 게 소매치기 영상이거든요. 네. 너무 강도가 세긴 하지만 그쵸, 그쵸. 네. 진짜 사건이니까. 네, 진짜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하이 영상도 올리셨잖아요. 네. 상하이 영상에서 그럼 어떤 거 겪으셨어요? 겪은 거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요. 네. 겪은 거요? 제가 그걸 진짜 못하나 봐요. 아, 어떤 거요? 사건이 될 만한 건덕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어렵긴 하죠. 사건이라는 부분들이. 네. 그러면 상하이 먹으러 영상에서 음식들을 위주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기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 엄청 소매치기 같은 사건이라기보다는 겪은 일들 중에서 이런 걸 뽑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상하이라는 이런 도시에서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예요? 대표적인 이미지? 네, 상하이는 뭐, 도시. 네, 도시. 사람 진짜 많다? 네, 또, 먹을 거 진짜 많다? 네, 빨간색이 많다? 네. 그런 정도의 느낌? 상하이는 약간 야경도 엄청 네네네. 많잖아요. 야경 예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상하이를 간다고 하면은 일단 상하이 야경 중에 잘 알려진 데를 찾고 네. 거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야경을.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서 이제 새로운 야경지를 좀 찾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썸네일도 보시면은 지금 상하이 2회차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상하이 2회차는 시청자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네, 이게 기존 구독자분들은 팬분들은 2회차인 거나 약간 이런 느낌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야경 중에 안 알려진 데를 찍어가지고 네. 상하이 야경 뭐 이런 곳이 있다니? 막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정보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 2회차도 그렇고 썸네일 문구 보면 삿포로 2박 3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박 3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시청자들한테. 맞아요. 그럼 이 여행 영상을 보고 도대체 볼 게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95페이지 싫어요? 네. 썸네일 변경 필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썸네일이 진짜 중요해요. 썸네일도 생각해 보시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데 막 며칠이 걸렸어요. 그럼 또 편집하는데 거의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럼 거의 한 2주는 이 영상 하나에 투자한 건데 썸네일 만드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밖에 안 만들거든요. 저 썸네일 4시간 걸려요. 4시간 걸리세요? 진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 너무 죄송해요. 아니 네네. 죄송하지 않아도 네네. 돼요. 저 진짜 고민 많이 하는데 전 그걸 너무 못하겠어요. 이게 네. 썸네일에 엄청 공들여야 되고 썸네일도 여러 장 만들어서 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게 제가 최근에 본 분 중에 가장 썸네일 진짜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거든요. 포테이토 터틀이라고 아세요? 포테이토 터틀. 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자기 버킷리스트를 세계 여행하면서 달성하자 이런 컨셉으로 가시거든요. 미국의 파리 여행이거든요. 근데 프랑스 파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에펠탑, 그쵸, 에펠탑 있죠. 크루아상. 그쵸, 빵이죠, 빵. 네, 그래서 이분은 모자 쓰고. 네, 프랑스 가서 버킷리스트가 빵 먹는 거였거든요. 거기가 유명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썸네일의 핵심은 제목을 지우고 요것만 보더라도 내용이 한 번에 와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의 시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 잘 만든 썸네일이에요. 보시면. 엄청 잘 만들었어요. 네, 딱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분이 그냥 제목을 안 봐도 뭐 프랑스 가서 빵 먹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재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대표적인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에펠탑이라는 부분과 빵이 있으니까 이 큰 빵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진짜 이만한 빵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UX, UI 개발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람의 시선은 Z로 이동한대요. 이런 거 볼 때. 그래서 해외 유튜버 분들은 Z로 만들거든요. 이분이 전 세계 테크 1등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진짜 잘 만든 썸네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테크 유튜버 분들은
그냥 이 사이버 트럭의 스펙을 읽거나 자동차 타보고 얘기 끝내거든요. 근데 물론 이분도 그런 얘기는 있지만 핵심은 이렇게 나온 디자인 자체가 지금은 아이코닉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과연 미래에도 아이코닉할까가 이거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Z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구 같은 경우 처음에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진짜 진짜 구린 거밖에 안 알려줘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저는 글자 수 제한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썸네일은 짧을수록 잘 만든 거잖아요, 문구를. 네. 그래서 리쥬라이크 분 보면은 썸네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다른 카테고리 분도 이분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거의 한 6자 안에 끝나요. 네. 그렇죠. 썸네일 문구 만들 때 처음에 그냥 내용부터 이렇게 쫙 써요. 내용을 쫙 설명을 하고 이거를 6글자로 만들어 주는데 좀 유쾌하게 뽑아줘. 이러면 쫙 뽑아주거든요. 썸네일 GPT가 문구를.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선택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다시 뽑아줘 이러면 괜찮은 거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말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챗GPT한테 영상을 설명을 어느 수준으로 하세요? 그냥 저는 만약에 이탈리아 산장 체험이잖아요. 그럼 이탈리아 산장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뭐 엄청 생각보다 추웠어. 안 추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 딱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상이잖아요. 네. 여행에 대한 일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딱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아, 저는 물어볼 때부터 이미 틀렸어요. 네, 어떻게 여쭤보세요? 저는 이를테면 나는 케냐, 탄자니아 여행을 갔는데 네, 호텔 여기였고 이런 뭐 만약에 코끼리가 있어서 좋았어? 네, 이 영상에 네. 썸네일을 20대 타겟에 맞게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뽑아봐. 이렇게 하면 네. 코끼리에게 잡아먹히다니 막 이런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난 잡아먹히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그러면 약간 거기서 바꾸는 거죠. 그냥 뭔가 코끼리한테 잡아먹힐 뻔. 잡아먹힐 뻔. 네. 근데 잘 뽑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내가 잘못이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약간 코끼리 이 차 안에서라기보다는 뭔가 네. 차 안에서 찍으시더라도 이렇게 좀 가까이 엄청 찍어서 코끼리가 뭔가 이렇게 되게 위태로워 보이게? 네, 썸네일용은 항상 저는 사진을 찍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따로요? 네, 따로. 어차피 네네네. 화질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따로 찍어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있어 보이게 만드셔야 돼요. 무조건. 여행 유튜버 분들 중에 썸네일 최근에 그냥 잘 뽑으신 분들 뒤에다 넣어놨거든요. 곽튜브님이 어제 올린 공동묘지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공동묘지 숙소 그리고 여기 무덤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봐도 여기가 나오죠,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여행 유튜버 분들은 시청자분들이 볼 때 어딘가에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딱 사건이 있어 보이죠. 네. 여기도 보시면 초하의 끝 축구 풀국 쓰면은 약간 축구로 유명한 나라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서 괜찮은데 하는구나 라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딱 보시면 여기 나라가 들어갔죠. 영국 네. 음식 절명편인데 영국은 원래 음식이 맛없나 보다 라고 바로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여기 여사친분이 나왔잖아요. 네. 낭만의 설국 여행이면 여기 뭔가 이제 일본에 가서 뭔가 이렇게 낭만스러운 느낌으로 찍는구나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다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네. 썸네일이.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삿포로 2박 3일 하면 안 돼요. 네. 네. 이때 여행 간 게 언제세요? 삿포로 여행 날짜가요? 12월. 말고 또 겪은 게 어떤 거 있으세요? 연어알 덮밥 진짜 맛있었어요. 연어 알 덮밥이요? 네. 그리고요 또 좀 기억에 남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남는 거? 네. 눈 진짜 많이 왔고. 네, 눈. 그러니까 한국은 그때 눈이 많이 안 왔는데 네. 삿포로 눈이 진짜 많이 왔고. 그렇죠. 예뻤고. 네. 되게 춥다고 했는데 별로 안 추웠고. 네. 그럼 말씀 주신 걸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설경인데 너무 네. 따뜻했다를 포인트로 가는 거죠. 포근한. 네, 뭐 포근한 설경이 있다니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근데 뭐 타겟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타겟이 만약에 약간 이런 사건이 있는 거나 도파민스러운 콘텐츠를 중요하면 이걸 좀 자극적으로 바꾸는 거고 그런 거죠. 더 뒤질 뻔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만약에 그 타겟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근데 세아님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잔잔한 느낌이거든요. 네, 잔잔해요. 그럼 뭔가 포근한 겨울왕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네. 네, 삿포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먹으러 상하이 같은 경우도 차라리 만약에 제가 상하이를 갔다고 하면 여기서 몇 끼 드셨어요? 상하이에서. 8끼? 그리고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그냥 그 동그란 네. 탁자에 막 가득 차서 먹었어요. 그럼 차라리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상하이 10,000칼로리 챌린지.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네. 제 생각엔 여행을 가셨을 때 이 음. 사건 위주로 일단 다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있으면은 네. 썸네일 2개 다 만드는 거죠. 해서 비교. 비교도 괜찮아요. 네. 비교도 괜찮은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썸네일 A/B 테스트는. 네. 여기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네. 여기서 이제 분석, 여기서 이제 여기 실시간 탭 있잖아요. 실시간. 네.
그 유튜브 스튜디오가 헷갈리는 이유는 이 전체 값이랑 개별 값을 안 나눠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개별 값을 봐야 돼요. 전체 값에서 개별 영상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아. 왼쪽에 있는 게 1시간당 그래프예요. 막대 하나당. 오른쪽에 있는 게 1분당 그래프예요. 네. 막대 하나당. 썸네일을 바꿨을 때 그냥 1분당 그래프가 위로 치솟는지 밑으로 떨어지는지 이거 확인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썸네일 바꿨을 때 1분당 그래프가 위로 올라간다. 조금이라도. 그럼 썸네일을 잘 만드는 거고요. 네. 썸네일을 바꿨을 때 1분당 그래프가 떨어진다. 이러면 못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가장 정확해요. 네, 이해완. 네. 저 여러 번 썸네일 바꾸면서도 이거 볼 줄 몰라서.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지금은 지금 오후가 1시? 1시 반이니까 네.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녁 8시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유튜브 프라임 타임. 네. 그럼 저녁 8시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썸네일 바꾸는 걸요. 그래서 업로드 시간도 엄청 중요해요. 아, 진짜요? 지금 업로드 언제 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돼요. 업로드는 유튜브 스튜디오의 분석에 시청자층에 들어가셔서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심플하게 네. 찐 한 칸이 시작되기 한 칸 앞에 올리는 거예요. 아무 요일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요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진한 색이 많은 요일에 올리셔야겠죠. 그 네. 채널마다 달라요? 네, 채널마다 다 달라요. 아, 진짜요? 채널마다 다 다르고 네. 보통은 뭐 수요일이 진한 분이 많거든요. 수요일이랑 네. 일요일 저녁은 무조건 진해요. 아, 네네네. 왜냐면 다음날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약속을 안 누워서, 잡잖아요. 그 토요일은 대부분 옅은 색이고 금요일도 대부분 옅은 색이거든요. 저녁은. 아. 그래서 금토는 빼야 돼요. 세상에. 근데 예외가 있죠. 레시피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토요일 점심 때 해먹으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가 진해요. 아, 진짜? 네, 그럼 레시피 카테고리 분들은 토요일 날 올려야 돼요. 토요일 점심 전에 11시 이런 때. 네. 그때가 진하니까요. 네. 핑계고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은 사람들이 늦잠 자니까 대부분 이게 옅은 색이에요. 아, 토요일 오전은? 그쵸? 네.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핑계고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올리거든요. 진짜요? 항상. 오. 왜냐면 그 핑계고의 컨셉은 밥 친구예요. 토요일 날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면서 켜놔라. 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핑계고는 항상 최초 공개를 해요. 같이 보게? 네, 밥 네. 먹으면서 같이 보게. 9시에. 그리고 보시면은 거기 항상 음식 광고가 많거든요. 핑계고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시켜 먹어라 이거죠. 오, 똑똑하다. 네, 그리고 뭐 거기 안에서 나온 것도 판매량도 괜찮다고 그 핑계고 안에서 나오거든요. 뭐 광고 잘 됐다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핑계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컨셉을 토요일 아침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만든 거죠. 콘텐츠 발로. 콘텐츠 워낙 좋으니까 그냥 거기는 9시가 친할 거예요. 왜냐면 동접자가 막 4, 5만 명이래요. 최초 공개. 근데 일반 유튜버분 같은 경우는 요거 맞춰서 무조건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진한 색 한 칸 앞에 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럼 월요일에 올리는 게 나을지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차이는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냥 똑같이 1순위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네, 월, 화, 목. 그리고 이게 왜 한 칸 앞에 올리는지 아세요? 진한 색. 뜰 때 보라고. 좀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실시간 거랑 연동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것도 맞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약간 너무 ENTP여가지고 아, T처럼 해서. 되게 네. 가소롭게 보신 거 아시죠? 아니. 이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한 칸 앞에 올려야 되는 이유는 영상 올리면 어차피 알람 설정한 사람들한테밖에 안 가요. 아, 네. 그분들이 이 진한 한 칸 앞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 앞을 채워주고 최대한 진한 시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알람 설정한 사람들이 보고요. 그 다음이 진한 칸부터 시청자한테 노출돼요. 내 영상이. 네. 영상을 예를 들어서 7시에 올리면 이땐 알람 설정한 사람들한테밖에 안 가고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만드냐에 따라서 노출도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청자들한테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한 칸을 최대한 많이 쓰는 전략이에요. 저는 막 밤 10시, 밤 10시 반 막 이럴 때 올려가지고. 안 돼요. 근데 대형 유튜버 분들 봐도 막 밤 10시에 올리시고 그래요. 근데 무조건 월화수목 저녁 8시는 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여기예요. 저녁 8시.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시면 유튜브 배너 광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배너 광고 단가도 시간당 받는데 저녁 8시가 제일 비싸요. 월화수목 저녁 8시가. 왜냐면 그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요. 유튜브는 초반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노출도가. 근데 그럼 질문 있어요. 네네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저녁 8시, 다 저녁 9시 네네. 올리잖아요. 그럼 제 맞아요. 거 선택 못 받잖아요. 그쵸. 그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근데 이때도 어차피 똑같거든요. 10시도. 네.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막 뉴스레터의 관계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초반에 찐팬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초반에 이분들이 엄청 많이 봐요. 업로드하고 나서 1시간에 조회수가 8만에 나오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노출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일반 시청자들. 그럼 시청자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대에 내 영상이 노출되니까 당연히 초반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냥 영상 업로드할 때 초반 조회수가 얼마냐에 비결되는 거거든요. 알람 설정한 비율은 결과적으로 찐팬의 비율이고 썸네일을 바꾸는 이유도 초반 조회수가 안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영상 업로드하고 1시간 뒤에.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한번 저한테 설명해 보실래요? 어떤 걸요?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린 거예요. 내 시청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에 프라임 시간대, 저 색깔이 진한 과밀 시간에 1시간 전에 올린다. 네, 이유는요? 이유는 향후 노출 늘어나려고 하는 거고. 아니. 아니야. 네. 이유는 1시간 전에 나의 네. 알림 설정한 찐팬들이 네, 일단 봐주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볼 때 네, 나머지를 봐주고. 그쵸. 그래서 초반 시청을 확보. 네, 그냥 진한 칸을 많이 쓰기 위해서 네. 진한 칸보다 한 칸 앞에 올리는 거예요. 좋아요. 네. 와, 그럼 더 일찍 해야 되네.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럼 이 썸네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분석에 네, 실시간에 들어가서 네, 그 해당 영상을 클릭하고요. 그쵸. 클릭하고요. 분 단위로 네, 이 조회수가 올라가야 돼요. 네. 오른쪽에 있는 1분당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봐야겠죠. 근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네. 그래도 상관이 있나요? 이게 처음에는 이 그래프 값이 적으니까 네. 정확하진 않을 수 있긴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법은 이 1시간당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살짝 떨어져야 되는데 팍 떨어졌어요. 1시간당 그래프가. 네. 그럼 썸네일 잘못 만드는 뜻이고 네.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 그래도 괜찮다는 뜻인데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상시보다. 네. 그러면 썸네일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서 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A/B 테스트도 괜찮긴 해요. 근데 A/B 테스트가 약간 근본적으로 살짝 다른 이유는 이게 똑같은 사람한테 노출돼야 돼요. 썸네일이. 네. 근데 무작위 시청자한테 노출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물론 무작위 노출됐을 때 뭐 오차 이런 것도 따지면 뭐 그렇게 괜찮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썸네일 취향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얼굴이 나오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배경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썸네일 문구도 색깔별로 다 갈릴 텐데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노란색 써야 돼요. 진짜요? 원색 써야 돼요. 노란색, 빨간색 이런 거. 왜냐면 시각이랑 청각 부분이 조금 그 젊은 층보다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원색으로 써야 되거든요. 중장년층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다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요격이 제일 정확해요. 네. 글씨를 아예 안 쓰는 거 vs 글씨 쓰는 거. 근데 해외는 글씨를 다 안 써요. 해외 유튜버 분들은. 보시면은 뭐 그런 로건 폴도 그렇고 미스터 비스트도 보면 글씨를 다 안 쓰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글씨를 쓰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잘 본다라고 하는데 전 글씨보다 핵심은 영상의 이미지만 봤을 때 그냥 초등학교 6학년도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네. 그쵸? 물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 보다 라고 딱 느껴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파리 호텔이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실제로 안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네. 사자 앞에 이렇게 미스터 비스트 가서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구나. 뭔가 이렇게 지하 도시를 탐험했구나. 잉카 문명 이런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구가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로건 폴도 보면은 이분이 약간 스포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격투기 이런 거 하는데 격투기가 다 다쳤나 보다. 그쵸? 이분 아세요? 네. 저 최근에 봤어요. 서재로 36님에서 어떤 부분을 참고하라고 보내세요, 주변이? 영상 만드는 기획 자체를 네. 좀 참고하라고 보내주셨었어요. 이분이 되게 대박인 이유는 네. 영상을 시작했을 때 네. 무조건 내용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사는 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시작이거든요. 네. 미스터 비스트도 인사 안 해요. 네. 미스터 비스트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네. 뭐 안녕하세요 미스터 비스트는 안 하거든요. 네. 뭐 무인도입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고재영님 영상도 보면 바로 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고재영입니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대박인 이유는요. 이런 국가를 하나 잡는데 국가 하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1분 동안. 보시면 이 영상만 보시면 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스크립트 다 써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영상 서재로 36님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아쿠츠크 이 영상이거든요. 이게 1분인데 잠깐 보셔도 돼요? 네. 진짜 잘 만든 1분이어서 딱 1분이죠. 1분 5초. 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20초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시청 지속 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다 이탈하거든요. 그 뒤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보겠죠. 근데 팬덤이 진짜 세신 분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프가. 와, 저렇게도 네, 생기는구나. 안 나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와, 처음 시작 부분의 시청 지속 시간 그래프를 얼마나 낮게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지하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미스터 비스트가 영상을 13분 기준으로 나누거든요. 내부에 팀이 여러 개 있는데 내부에 가이드를 줄 때 1분 동안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첫 1분을 가장 신경 써서 만든대요. 초기 1분에 흥미로운 요소들을 다 배치하는 거죠. 사람들 못 나가게.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 영상 보면 1분이 제일 재밌거든요. 0초부터 1분이. 그 다음에 3분까지도 많이 나간대요. 미스터 비스트가 측정하기에. 그래서 1분부터 3분은 급진적인 스토리를 만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특히 이런 TV 같은 데서 보시면은 0초에서 3분까지 하면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시간 순으로 가잖아요. 근데 미스터 비스트는 그렇게 안 해요. 일주일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분에서 3분 동안 일주일에 대한 요약본을 만든대요. 그래서 스토리로 해가지고 쫙 빨려들게 하는 거죠. 아까 방금 보여드린 서재록 산육림 같은 거를 3분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0초에서 3분을 제일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트로도 하면 안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도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막 공항에서 출발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네, 바로 본론으로 시작.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브이로거 분들이 일본 여행 간다고 하시면은 그냥 일본 가서 찍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본에 왔어요로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땡땡땡입니다가 아니고 도쿄입니다 하고서 바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0초부터. 그래야 그래프가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어하기 위해서 브이로거 분들 중에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들. 근데 고양이들 나오면은 그래프가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올라가거나 귀여우니까요. 그러면 오프닝에 고양이로 시작해요. 낮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에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거나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늦게 떨어뜨리거나. 네. 네, 이게 조금 빡세긴 한데 아니에요, 안 빡세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다시 이제 채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일단 처음에 채널 같은 경우는 2017년에서 18년 때 이때 증가하셨잖아요. 여행 유튜버 분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 감소했거든요. 팬데믹 때 여행을 못 갔으니까요. 네. 근데 저한테 약간 허수 구독자가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허수 구독자가 없는 친구들은 네. 장기 세계 여행을 꾸준히 하면서 모든 여행 영상이 하나의 시리즈처럼 느껴지는 경우라고 생각했고, 맞죠, 맞죠, 맞죠. 저는 매번 다 다르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 달라요? 나트랑 갈 사람 나트랑 검색해서 들어와서 봤어요. 혹시 마음에 들어서 구독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나트랑 더 안 가요. 네. 후쿠오카 영상 하려고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후쿠오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다 허수로 쌓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맞죠. 왜냐면 일본 가는 사람이 유럽 가진 않으니까요. 네네. 그것도 맞는 얘기는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보성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여행은. 정보성 카테고리를 가면은 나라에 따라 갈리는데 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빠니보틀님 영상 꾸준히 보거든요. 그리고 오늘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빠니보틀의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빠니보틀님 너무 좋다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팬덤이 붙어야 어느 국가를 가든지 다 상관이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인물이랑 인물의 일상으로 초점을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부분도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영상의 주제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채널에서 이게 제가 구독자 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93,000명 기준으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파란색은 여행 영상이 아니에요. 이 파란색은 영상 편집. 영상 편집 프리랜서 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93,000명인데 이만큼이나 들어온 거예요. 이게 허수예요. 여행 카테고리에. 이분들은 여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영상에 관심 있는 분이에요. 네. 근데 여행 영상이 올라오니까 이분들은 안 보겠죠. 네. 그럼 이분들이 안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안 보면 피드에 안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보게 되는 거죠. 허수예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학 영상 있으시죠. 네. 그럼 이것도 허수예요. 네. 유학이랑 여행이랑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학생분들이 잠깐 거기서 이제 한 바퀴 돌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유학생의 입장에서 뭔가 일상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행 아니죠. 네. 그리고 요것도 여행 아니죠. 네. 그리고 요것도 여행 아니죠. 네. 근데 요건 일회성을 이런 거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것도 프리랜서죠. 네. 그리고 이것도 보면 네. 여행 아니죠. 네. 그리고 요거 두 개도 뭔가 광고 같은데요. 이거 네네네. 틴더 광고 보셨어요? 네. 데이트 앱이 항상 광고 많이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요것도 유학생 쪽이거든요. 네.
그것만 합쳐도 한 3만 나오겠는데? 네, 그것만 합쳐도 꽤 한 몇십 프로 나오니까 이게 네. 허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상별로 타겟이 갈리잖아요. 네. 그럼 그 차이만큼 이탈이에요. 특히 저는 이렇게 유튜버 분들 채널 봤을 때 정체대 분들 보면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영상마다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 유입된 분들이 이탈이에요. 그러니까 유입이랑 이탈이랑 계속 반복돼서 채널이 안 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처음에 맞춰 주셔야 돼요. 주제의 일관성을. 그러니까 나라가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주제가 통일돼야 돼요. 신규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제를 여러 개 다양하게 올려가지고 그 중에 뭐가 잘 나오는지를 본 다음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상태시면은 일단 허수를 아예 그냥 골라내시고요. 구독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저한테 주신 뭐 사전 질문이나 이런 것 중에 그 문제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게 문제였다. 아, 네. 네. 아, 네. 그리고 명확하죠. 네, 이해 완. 네. 채널을 없애고 새로 시작하는 건 비추 아세요?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네.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고 인스타 스토리 이런 걸 올리세요? 네, 올려요. 그럼 얼마나 돼요, 유입량? 좋아요는 많이 두르는데 네. 유입은 잘 안 돼요. 유입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링크 클릭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아니요? 네. 트래픽 소스. 여기에 외부에 인스타 있거든요. 인스타가 얼마나 들어왔나 보는 거죠. 2.5%. 2.5%면 되게 조금인데? 그쵸. 네. 그러면 인스타로 유입되는 양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채널을 파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쵸. 그렇구나. 근데 이건 뭐예요? 스위트 유로? 저거 돌로미티 출장 갔었는데 그분이 퍼가셨어요. 아, 어디서 약간 근데 되게 트래픽이 높구나. 감사하네. 네,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 예전에 그래서 아. 페이스북 살아있을 때 페북 페이지에서 추천되는 경우 많거든요. 아, 그 네네. 운영자가 혹시 유튜브 영상을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네네. 저는 이상한 페이지 아니면 다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진짜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요? 네. 저는 다 싫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게 나아요. 외부에서. 음, 물론 그분들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외부 유입돼서 더 노출되는 게 낫거든요. 이 지표를 봤을 때는 새 채널 위험할 수 파시면은 있겠다. 네, 고생하실 수도 있다라는 네.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정보성. 노력하지 않은 거였어. 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댓글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뭐 정보는 세아님이 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원래 약간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반응이니까요. 네. 근데 여행 카테고리의 핵심은 재미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셔야죠. 근데 재미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나 나라에서 원하는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녹이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핵심을 따질 때 제일 쉬운 거는 탑분들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분들이 어떤 영상을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빠니보틀님이 중국 간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곽튜브님이나 그리고 태계일주도 보면은 뭐 네팔 갔는데 만약에 네팔 어떻게 가요? 네팔 이렇게 가고 네팔에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들 눌러보세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이거 항상 눌러보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끼리끼리 묶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영상들 다 클릭해 보시면은 다 그런 채널이에요. 1분 동안 여행 뭐 숙소나 여행 나라 뭐 가성비 있게 여행하는 거 이런 거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이거든요. 네. 이게 맨날 바뀌어요. 콘텐츠에 따라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쇼츠를 시작하시면서 쇼츠도 약간 정보성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다 같이 잡히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채널에 지금 세아님 채널 추천되는 구조거든요. 같이.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영상이 다 이런 거예요. 홍콩 맛집 10곳 추천. 음. 상하이 여행 관광지 위치 설명. 음. 홍콩 가는 사람 꼭 봐. 그러니까 이게 정보로 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꾸셔야 된다. 네. 다 쇼폼이에요, 대부분. 롱폼 네. 말고. 그러니까 쇼폼은 결과적으로 이 쇼츠 피드 비율이 중요해요. 네. 쇼츠 피드 비율이 한 제가 봤을 때 60% 이상이면 쇼폼 채널이거든요. 네. 쇼폼 채널이면 팬덤도 약하죠. 네. 왜 약할까요? 보고 그냥 지나가니까요. 그쵸. 어제 네. 본 쇼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약한 거거든요. 네. 롱폼은 길게 보니까 당연히 오랫동안 기억 남아서 결과적으로 팬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폼으로 가면 위험해요. 아, 더 위험한 거예요? 네, 쇼폼 위험해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고 또 더군다나 정보니까 누구한테 정보를 얻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다 비슷비슷한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에서 생각해보면 쉬운 게 훨씬 정보거든요. 제작 자체가. 하루 종일 찍어서 거기서 유튜브 가게 있는 걸 뽑는 것보다 그냥 정보 얘기하고 끝내는 게 훨씬 쉬워요. 네. 쉽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딴 채널에서 얻을 수 없는 신박한 정보면 잘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숏폼에다가 정보로 가면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숏폼은 무작위 노출 알고리즘이어가지고 노출도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고 이래요. 그러면 확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확 빠지기 때문에 네, 안 좋은 구조긴 해요. 네. 롱폼의 비율을 늘리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네. 근데 여행 카테고리 정보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 영상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처음 봤어요. 크루즈? 이분은 약간 파인다이닝을 하시는 분이에요. 두들림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파인다이닝 하다가 초대형 크루즈 광고 영상이거든요. 근데 임급동 가고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그리고 이분 아세요? 또 떠나는 아, 남자? 네네, 알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행에서 정보성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탑이신 맞아요. 것 같아요. 여행 네. 정보성 영상에. 네. 전 세계 1등 호텔, 이런 초호화 호텔은 딴 데서 못 보는 정보거든요. 근데 이런 건 당연히 조회수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여행에서 정보성 영상을 하려면은 무조건 돈 드는 거 해야 된다. 돈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국내 호텔인데 2천만 원짜리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터졌거든요. 근데 여행 카테고리에서 정보성 영상이 비싼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쌌으니까 사람들이 못 봤던 정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유일랜드라는 분도 가성비 중에 크루즈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은 크루즈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크루즈로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크루즈도 생각해 보시면은 그동안 여행 카테고리에서 거의 없었던 그림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정보성을 넣는 게 핵심인데 이게 힘들죠. 네. 그래서 여행 정보성 영상 경쟁이 더 심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요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방향성. 네. 저 궁금한 거 네. 다 중간중간에 다 말한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혹시 피곤한 표정 하고 있나요? 약간 근데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약간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좀 피곤해네. 다크서클이 생겼어. 그래서 어제 오신 분도 네. 이렇게 약간 림차님이랑 만나면 뭔가 숙제 받아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은 아니고 네. 맞다 이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모든 카테고리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네. 그 카테고리에서 시청자가 보고 싶은 이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뭔지부터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방글라데시라는 이미지 어때요? 저는 근데 이게 네. 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방글라데시 하면 네. 이름이 방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귀엽다 이렇게 생각돼요. 저는 좀 네.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이게 네. 만약에 안 되시면은 GPT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럼 방글라데시가 어떤 어떤 나라야? 나라야? 이러면 인구 밀도 제일 높고 조금은 이런 선진국은 아니고 어. 개도국이고 그러면 그게 일단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방글 그건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네. 사람들 시청자부터 기획을 해야 돼요. 방글라데시가 뭔가 그거잖아요. 막 사람 바글바글하고 혼돈 많고 막 쓰레기장도 많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인데 과연 길거리 음식을 먹어도 될까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대표적인 이미지죠. 네. 그리고 인도는 항상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엄청 하드한 나라다. 그럼 뭐 충격과 공포의 인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사실 세아님 이미지에 살짝 안 맞긴 하죠. 요런 건 좀 뭔가 이렇게 하드한 여행을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 좀 잘 맞는 나라이긴 하죠.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무슨 중동 쪽이었거든요. 그때 영상에서. 여기 대표적인 의미는 오일이니까 주유소하는 거 해가지고 역시 산유국은 달랐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주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사대 가서 유튜브 각을 뽑는 거죠. 완전. 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 네. 두 번째는 그 나라에만 있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에 피라미드 없잖아요. 네. 이런 횡단열차 없죠. 네. 한국에 화산불 피자 없죠. 네. 숯불에 구워 먹는 이거 없거든요. 한국에 네. 닭꼬치. 네. 일본 음식인데요. 그럼 그 나라만 있는 걸 찾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일본에만 이런 메이드나 갸루가 있고 일본은 렌탈 여친 있고 렌탈 남친 있고 이게 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많이들 하시죠. 네. 그리고 지하 아이돌도 일본에만 있는 거고요. 네. 이 가성비 여행도 보시면은 이런 거 많잖아요. 100만 원 이하 해외 여행지 추천.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또 뭐 어떻게 할까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싼 국가에 가서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참교육 콘텐츠는 언제나 잘 되거든요. 현지인 분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건 자주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태계 일주에서 왜 잘 된 것 같아요, 기안팔사님이? 진짜 그 나라 사람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랑 엄청 잘 진솔하고, 지내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현지인이랑 친해지는 것들이 하나의 큰 파이예요, 엄청. 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태계일주 새로 시작한 거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1화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그게 1화의 메인이에요. 그쵸? 그리고 곽튜브님도 막 이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친해지셔가지고 그분이 또 한국으로 오고 이러잖아요. 현지인들이랑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잘 돼요. 그 나라에 갔는데 생각보다 이분들이 케이팝도 잘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어. 그럼 또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뭔가 이게 한국에 대한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라 완전 여행이랑은 살짝 다르거든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영국인 장모님이 한국에 왔을 때 삼겹살 보고 드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여행 카테고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냥 유튜브 가게라고 농담하잖아요. 해외에 갔는데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외국인 분이 만났어요. 네. 무조건 찍으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회 있잖아요. 안 네. 찍었어요. 무조건이에요. 멍청하죠, 무조건. 진짜. 무조건. 그리고 이제 거의 인터뷰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보통 한국에서 일했어요. 막 이러면서 일해가지고 뭐 어쩌고 했어요. 그럼 일해서 지금 언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네, 여성분이니까 막 혼자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동행분 있을 때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집에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네, 좋아요. 이게 다 약간 여행 카테고리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이미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지 시골 해외여행에서 이게 못 보던 그림이긴 하거든요. 대만 가서 사람들이 야시장 가지 시골은 안 가요. 그리고 뭐 북한 관련 콘텐츠 항상 잘 되긴 해요. 해외여행에서. 네. 그런 거 되게 흔하게 나오잖아요. 남자분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아예 그동안 안 나온 지역들, 이런 북극이나 남극이나 가는 건 근데 이거 너무 빡세서 비추천 드리긴 합니다. 이제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국가별로 살짝 이미지 같은 거 정리해놨거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은 곳, 그러니까 급격하게 발달한 곳이랑 버려진 곳이 있어요. 둘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중국만의 특징이 보이는 곳은 예를 들어서 뭔가 거대한, 그리고 특이하거나 아니면 중국 부호나 이게 이미지거든요. 이런 대만은 무조건 야시장이 잘 되긴 해요. 야시장에서 음식도 괜찮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서 이게 노상에서 약간 술 먹으면서 즐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썸네일 만드는 거죠.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식의 나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본은 먹는 거 찍으셔도 돼요. 심플하게. 미식의 나라니까요. 그리고 일본에만 있는 거.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 약간 막 별 떨어지거나 막 그런 거 볼 수 있는 그렇게 찍으셔야 되고 필리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조예요. 사람들이 필리핀을 가는 이유는 가서 약간 가성비 있게 뭔가 이렇게 럭셔리 여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좀 더 이게 나아간 게 럭셔리 여행이 아니라 섬을 하나 빌린 거거든요. 필리핀에서 컨셉이. 그럼 사람들이 더 클릭할 수밖에 없겠죠. 싱가포르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 미국도 물가 영상 엄청 많거든요. 미국도. 그쵸? 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최빈국이래요. 최빈국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찍는 거죠. 네. 그리고 최빈국인데 한국인을 좋아한대요. 그럼 이런 걸 느낌으로 찍는 거고요. 태국도 보면은 아까 대만이랑 비슷한데 태국도 야시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자연한가 봐요.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느낌을 찍는 거거든요. 산골 도시 아니면 이런 느낌. 사이판은 너무 많아가지고 비추천 드리고요.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느낌이 있나 봐요. 아마존의 야생의 느낌, 페루는. 그리고 이런 야간 버스가 있나 봐요. 페루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굳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가성비 여행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물가 자체에 대해서 달라도 되고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루과이는 가는 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우루과이는. 사람들이 안 가니까요. 네. 궁금해서 볼 수는 있지만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네. 브라질은 남미니까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칠레는 뭔가 한국인을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가 미쳤다. 그래서 보시면 하루 한 끼 뉴욕 여행. 왜냐면 비싸니까요, 물가가.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로드트립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고, 그리고 미국은 뭔가 이렇게 엄청 다 크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썸네일도 좀 크게 담는 거죠. 멕시코는 또 이제 자연이 괜찮나 봐요. 그럼 이제 자연을 담는 거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랑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네. 물가가 못 산다는 이런 컨셉들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획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 진짜 못하던 거. 네. 좀 괜찮게 느낌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진짜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널은 이러이러한 게 문제고 이렇게 콘텐츠를 하세요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게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행 카테고리의 핵심은 정보가 아니라 재미다. 그럼 재미있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여행 카테고리 갖고 싶은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싱글 콘텐츠를 짜고 기획을 하신 다음에 가서 찍고 쉬고 와서 편집하시는 구조로 가셔야죠. 맞아요.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쭉 보시면 돼요. 천천히. 네. 네.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여기 안 넣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음. 카메라는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제작 퀄리티도 유튜버 분들의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세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튜브를 TV로 보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태아님 채널은 퍼센트가 좀 낮거든요. 네. 근데 여행 영상은 네. TV로 많이 보거든요. 아, 진짜요? 네. 큰일 났어. TV율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켜놓고 쭉.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보다 TV를 많이 보는 이유는 틀어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크게 보는 게 좋아가지고. 네, 왜 크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 대리만족이니까. 그쵸. 몰입감 느끼고 싶어서 큰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아. 근데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네. 되게 이렇게 뭔가 아, 진짜요? 약간 안 좋을 진짜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4K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큰 화면을 보면은 뭔가 확 몰입이 돼요. 근데 핸드폰으로 찍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 몰입감이 떨어지죠. 아, 진짜요? 왜냐면 화질도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막 네. 깨질 수도 있고요. 네네네. 캠핑도 TV로 많이 보거든요. 네. 이분 보시면 캠핑은 근데 좀 예쁘게 찍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캠핑 카테고리에서의 기본은 영상의 화질이에요. 잘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TV로 볼 맛이 나는 거죠. 아. 영화 카메라로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힘드시겠지만 핸드폰보다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를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즈모 3도 좋죠. 오즈모나 그런 것도 좋은데 다시 힘드시겠지만 DSLR로 해귀. 그게 좋아요. 왜냐면 광고주 진짜.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핸드폰으로 찍은 것보다 카메라로 예쁘게 찍은 게 훨씬 낫거든요. 이 광고를 받고 싶은 유튜버 분들이나 인스타그래머 분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경쟁이 빡세다는 뜻이잖아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광고주 픽은 당연히 카메라로 끝내주게 찍어주는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원래 그 네. 영상미와 화질을 신경 써서 네. 좋은 카메라로 찍다가 어차피 사람들은 그거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왔거든요. 제 근데- 생각이 잘못된 거. 네, 그냥 이거 지표로 따져야 되는데 데이터로 네. 데이터 보면은 TV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TV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TV 비율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이 100%면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 뭐 크게 보나 적게 보나 똑같으니까요. 근데 TV 비율이 제가 많이 본 거는 핸드폰이 뭐 40 몇 %고 TV가 39%인 분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 화질이 끝내줘요. 그리고 TV로 보면 좋은 이유가 이게 배속이 안 돼요.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뻥튀가 되는 거거든요, 2배로. 그래서 그냥 이게 영상미를 넣긴 하셔야 돼요. 아, 네. 강민경님 브이로그가 왜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어떤 걸 잘해요? 밀당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강민경님이 영상을 또 기가 막히게 찍으시잖아요. 맞아요. 강민경님 영상 보면은 그런 거 있거든요. 시작할 때 막 마포구 이런 한강 이런 거 나오는 영상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네. 그런 전환 장면에 쓰잖아요. 이런 네. 것들. 네. 강민경님 채널 같은 경우도 화질이 끝내주거든요. 네. 4K. 네. 대부분의 브이로그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화질 자체가 이 강민경님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볼만한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TV로 봐도. 네. 해외에서 탑 유튜버 분들 중에 화질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냥 영상미는 받쳐주고 거기서 이제 승부싸움이거든요. 네. 이해완. 네. 네. 그래, 맞아. 제가 네. 너무 열심히 안 하긴 했어요. 맞아요. 열심히 해야지. 네. 그래서 하나하나. 기기 유형에서 TV 비율을 올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2015년도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2015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막 유튜브를 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냥 네. 저 원래 모델 일 했으니까 네. 촬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촬영 편집 그런 거에 네. 익숙했어서 네네.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사진 셀카 하나 올릴 때 저는 영상을 올렸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2015년도면 잘 몰랐을 텐데요. 저 진짜 약간 덕후여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를 봤거든요. 아, 한- 진짜요? 전 한 10년 막 이럴 때 유튜브로 해외
화보 영상, 뭐 네. 패션 그런 영상, 네. 뭐 게임하는 그러니까 지금 막 밈으로 나오는 옛날 고전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봤었어요. 어. 그래서 유튜브 가입한 거 자체는 진짜 옛날일걸요. 제 그 네. 아이디가. 네.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 영상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때 막 페이스북 1세대 막 누구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있을 때 네. 저도 영상 그렇게 올리다가 네.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가입일이 2013년도시네요. 네, 맞아요. 엄청 빠른데요? 2013년보다도 더 이전에 보다가 네. 이제는 가입해야겠다 하고 만든 게 2013년이니까 대한민국에 유튜브 알려진 게 한 2016년도 그쯤이잖아요. 맞아요. 한 2016, 2017 막 네. 이럴 때 맞아요. 네. 대도님이 뭔가 이렇게 유튜브를 수익적으로도 괜찮다라고 해서 음. 아프리카 하시는 분 다 넘어왔죠. 네, 그 전부터 이제 네. 해외에서 막 네. 그런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제나마블스 어, 이런 지금은 네. 그만둔 유튜버예요. 네. 거의 브이로그계 창시자 같은 느낌의 네. 여자분인데 막 네. 운동하면서 Q&A 받고 막 네네. 강아지 키우고 남친이 화장해 주는 거 막 이런 거 어... 그런 아이템들 진짜 많이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다 따라한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보면서 유튜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었고 네. 2012년인가 3년인가에 네. 제가 그런 거 나갔었거든요. 대학생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해서 나갔었는데 같이 나왔던 유학파 친구가 자기 장래희망 유튜버라는 거예요. 외국인 분이요? 한국인인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가 네. 자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장래 네. 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 진짜 이상한 애다. 막 나는 그쵸. 막 아나운서 하고 그쵸. 싶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친구 유튜브 하거든요. 네. 뷰티 유튜버 1세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좀 클 것 같은데요, 채널이? 채널도 커요. 채널 크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다시 미국인가 어딘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거기서 네. 사는데 네.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재밌겠는데? 이러고 그때쯤부터 이제 막 관심 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부터 네, 보시다가 2015년도에는 채널 파야겠다 라고 네,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2015년에 파신 분은 진짜 뵌 적이 많이 없어서 네. 되게 신기하긴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네. 지금은 이제 다 판이 달라졌지만 초반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네네. 그냥 삶을 나누는 느낌이지 이걸 네. 직업적으로 해서 막 방송을 기획하고 막 네. 이런 느낌이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진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외국 언니들이 네. 막 나 이거 커피 좋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의 네. 그런 영상들 보고 나는 보드를 연습할 거야. 이래서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맨날 넘어져. 네. 막 맨날 넘어져. 이것만 네. 계속 올려. 막 이런 그런 숏 영상들 있잖아요. 좀 그쵸. 약간 스토리는 없고 무의미한 네. 영상들? 내용이 살짝 없는. 삶의 그냥 네. 조각? 이런 느낌 그런 영상들을 되게 많이 봤어서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처음엔 근데 누구나 다 그렇죠. TV 방송도 똑같아요. 방송 프로그램 다 이제 해외에서 비슷한 거 차용한 거고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뭔가 콘텐츠가 좀 발달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엄청 꾸준히 하셨잖아요. 영상이 좀 뜨문뜨문하지만요. 네. 네. 이게 쉽지 않지 않으셨어요? 이게 꾸준히 영상을 만드시는 것 자체가요? 네. 근데 저는 네네. 그 안 하고 싶을 때 진짜 안 해가지고 이게 좀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예 쉬시는군요. 네, 뜨문뜨문 할 때 그냥 안 하는 거라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진짜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잘못이에요? 진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딱딱 올리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는데 네. 저처럼 이렇게 배짱이처럼 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영상이 막 800개 넘는데 네. 구독자 1만 안 넘는 분도 엄청 많아요. 진짜요? 그냥 엄청 많아요. 그냥 채널로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 캐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꾸준히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변형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외부적으로 타이밍 맞았을 때도 성공을 하지만요. 유튜브는 어쨌든 엄청 장기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전에 맞게 자기 페이스 조절하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떨어졌을 때 자신의 마음 감당할 수 없을 네. 수도 있잖아요. 멘탈 관리 엄청 중요해요. 저는 이미 오르락 내리락을 진짜 많이 경험해서 저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장기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멘탈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놀이공원을 갔어요. 네. 그분이 키즈 타겟이긴 했거든요. 키즈분들이 못 알아봐요. 그럼 약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이게 장기간 계속되니까 결국 채널 운영도 중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 그거는 좀 속상하다. 네, 그쵸. 좀 저도 그런 마음 이해가긴 하는데 이게 버텨야 되잖아요. 네, 유튜브는. 맞아요. 네. 버텨야 되는 측면에서 이렇게 페이스 조절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요. 또 이제 T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업로드 추천 네. 일정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요? 네,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계속 보여야 된다고. 이게 다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그만큼 시청자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지 소진이 엄청 빨리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 거의 핵심은 많이 올릴 때 그 안에서 신규 콘텐츠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거를.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채널 무조건 죽어요. 이미지 소진돼서. 그러니까 네. 이미지 소진이라는 말은 시청자 입장에서 약간 질려서 떠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다익선 이런 것도 맞지만 네. 그것보다는 구글 그때 싱가포르 본사 담당자분이 얘기해 주신 건 일주일에 3회 롱폼. 쇼츠는 매일매일 올려야 채널이 빨리 큰다. 근데 그게 대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롱폼은 일주일에 한 번, 네. 쇼츠는 한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면은 뭐, 네, 그쵸. 할 수 있을 것만 이 같은 정도만 하는 거죠. 기분. 네. 그리고 이게 여행 영상이 대부분 기시잖아요. 네. 이렇게 좀 나누시면 되죠. 1, 2탄으로. 네. 1탄을 나눠서 몰아보기 형태도 괜찮고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게 된 게 방송부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럼 원래부터 영상에 익숙하셨던. 네, 맞아요. 맞아요. 영상 편집 네. 중고등학교 때 방송부여가지고 네. 프리미어 프로 2.0 책 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프리미엄 2.0. 2.0 있었어요. 그때는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이런 잭 있죠. 이런 네. 잭으로 컴퓨터 뒤에 연결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해서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해야지 영상이 되는 시절이었어요. 비디오 테이프요? 네, 그 비디오 그거요? 요만한 테이프, 조그만 거. 네.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보다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있잖아요.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거예요? 플로피 디스크랑은 달라요. 네. 이거 돌아가는 거, 이 구멍 있는 거. 어. 요만한 건데, 요만한 네. 거 이제 캠코더 네. 이거 열고 여기 넣고 닫고 찍고. 왜요? 아니요, 너무. 너무 옛날 사람이죠. 아니요. 같은 동갑이라면서요. 세대. 네. UCC 세대 아니에요? UCC 네, 세대.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네. 임포트해서 네.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럼 원래부터 영상 만드시는 거 좀 즐겨 하셨던 거 아니에요?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편집은 진짜 싫은데 다 끝나고 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그럼 제작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제작에서요? 네, 뭐 편집도 있고, 뭐 촬영도 있고, 뭐 후보정도 있을 테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실 촬영인 것 같긴 해요. 좋네요. 촬영이면. 네네네. 네. 촬영을 좋아하고 편집을 싫어하고 네. 완성된 거 보는 걸 좋아하고. 네. 네, 저도 이게 팟캐스트 편집하다 보니까 눈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방송부에서 이제 약간 이전에서도 업력을 다지시다가 넘어오신 거네요? 업력을 다졌다기에는 업력 아니에요? 업력? 아, 좋아요. 네, 업력 네. 같은데요? 네, 업력. 그래서 이제 되게 그 2015년도부터 하실 수 있는 게 그 전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져오신 게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에 하셨던 게 거의 한 20년 전? 그때쯤 아니세요? 학생 영상을 만드는 네, 방송부. 행위? 네. 잠시만, 20년 전이면 아닌가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방송부니까요. 20년 전이에요. 네, 방송부니까요. 와, 세상에. 네, 그때 막 콘티 짜가지고 네, 했었으니까. 아까 UCC라고 말씀 주셔서 네, 맞아요. 왜요? 저 UCC 공모전 대상 수상 경력 있어요. 아예 공모전 나가셨어요 그때? 네, 공모전 있는 거 막 네. 이제 그 학교에 붙잖아요. 네네. 무슨 공모전 네. 막 나가고 그랬었어요. 약간 제작 쪽을 되게 잘 하셨나 봐요. 공모전에서 그렇게 네, 우승하셨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 음. 열심히 살았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보시니까 모델 일도 하시고, 뭔가 네네. 프리랜서도 하시고, 되게 네. 다양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쪽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인스타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 두 개가 결이 진짜 달라가지고 어떻게 다르신 것 같아요? 인스타는 좀 더 네. 감각적이에요. 네. 유튜브는 좀 더 스토리적이면. 유튜브는 전체적인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영상이 더 인기가 많으면 네. 인스타는 순식간에 눈 딱 잡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게 틱톡인 것 같아요. 인스타보다 더 빠른 게요? 네, 그래서 틱톡은 진짜 확 몰입. 그래서 댄스나 네.
확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제일 인기가 많잖아요. 그 네, 범주들을 맞아요. 보면. 네. 인스타는 눈에 이렇게 발리는 느낌? 아, 발리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눈에 발리는 느낌? 네. 어, 되게 예쁘다. 아, 되게 어떻다. 그 발리는 느낌의 그런 그 숏폼 같은 느낌이고 네. 유튜브는 진짜 롱폼 스토리가 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봄직한 막 이런 네. 느낌이 있어서 네. 결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할 때도 원지 언니가 저한테 너는 네. 유튜브계 인스타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스토리가 있는 어떤 영상보다 네. 감성적으로 예쁘게 만들어내 눈에 발리는 영상인 거죠. 아, 얘가 무슨 일을 했구나, 얘가 무슨 사건을 겪었구나, 무슨 감정을 느꼈구나가 아니라, 예뻤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유튜브보다 인스타의 결이 맞다고 언니가 이렇게 얘기해서 인스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럼 아까 말씀 그런 거랑 또 좀 일맥상통하네요. 뭔가 촬영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네네네네네. 차라리. 예, 아까 이렇게 길에 가실 때도 예쁜 거 계속 아, 담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좀 조각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면은 인스타 이런 이미지도 많이 찍으세요? 평상시에? 그냥 해외 가셨을 때요? 네, 인스타용으로 콘텐츠를 좀 요즘에는 더 많이 찍어요. 그리고. 그것도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네, 다 핸드폰으로 지금.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그게 핸드폰 느낌은 안 나긴 하네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도 영상 쪽은 잘 모르는데 약간 네.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튜브 하시면서 언제 시작하셨어요? 인스타? 인스타도 시작 자체는 빨랐는데 네. 이렇게 뭔가 직업적으로 인스타다 이렇게 말한 거는 코로나 이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코로나 전에도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네네, 맞아요. 어, 맞아요. 약간 유튜브를 좀 내려놓으면서 인스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네, 그런 느낌? 근데 인스타도 제가 막 이런 여행 쪽은 많이 못 봤는데요. 이런 살림 쪽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네네네. 인스타가 약간 수익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그럼 추천하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저는 사실 제가 네. 인스타가 좀 더 지금 나으니까 사람들한테 네. 유튜브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그 사람을 봐서 네. 이 사람이 말재간이 좋고 끼가 있다 그러면 그래 너 유튜브 성공할 것 같아 유튜브 해? 라고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는 유튜브 하면 편집 힘들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인스타 해 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는군요. 네네 그럼 이렇게 사람을 보셨을 때 네. 뭔가 틱톡에 잘 맞는 어, 분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너 인스타 그만하고 틱톡 올려. 중국 SNS도 네. 다양하거든요. 종류 이렇게 네네.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 너는 뭐 샤오홍슈 빨이야. 네. 샤오홍수에. 네, 너는 도우인 네. 해. 네. 그렇게 알려줘요. 중국에서의 플랫폼 구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올해부터 중국 갔거든요. 네네. 2025년. 네. 네, 그때 그래서 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샤오홍슈 느낌이어서 네. 저는 또인 그건 아예 안 하고 네. 샤오홍슈만 하나 만들었거든요. 샤오홍수 계정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최근에 만들었어요. 한 4월. 그래서 막 네. 많지는 않고 네. 한 8개 올렸나? 샤오홍수가 약간 커머스 쪽이랑 연관됐나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다고 하는데 조금 그 느낌이 줄었어요. 요새는 어떤 느낌이에요, 샤오홍수가? 나 이런 옷 입었어. 나 이런 삶을 살아가 좀 더 강해졌어요. 약간 인스타랑 비슷하네요. 네, 인스타랑 결이 비슷해요. 오. 네, 그래서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그대로 샤오홍슈에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만들었어요. 그대로 올리시는군요. 근데 약간. 그대로 올리면 또 반응이 없어요. 그럼 중국어를 섞어서. 아직 안 했는데 이제 중국어 더빙해서 할 생각이고 네. 우리나라랑 유행하는 느낌이 조금 달라서 이미지도 네네.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네. 중국어 더빙 어떻게 하시게요? 저 중국어 할 줄 알아요. 아주 쬐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요? 그냥 뭐 따지하오, 我是延迟야. 중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 중국 한국에서요. 학원 다니셨어요? 고등학교 때 중국어 선택해가지고 1년 배웠어요. 저도 중국어과인데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저 그냥 안녕하세요 엄세하입니다 한 거잖아요. 중국도 괜찮죠. 네, 그리고 약간 중국이 근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한국에 대한 정서가. 네. 그래도 맞아. 중국 괜찮죠. 네, 재밌던데요? 네, 저 중국에서 이제 삘리삘리에서 3만 삘리삘리 진짜? 3만. 네. 오, 근데 중국이 대단한데요? 빨리 커요. 계속 하세요. 근데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중국에 갔을 때 한 거여서요. 네. 근데 중국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때 한 2018년도 그때쯤에 중국이 약간 이런 저작권법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퍼오거든요. 그때 한국 콘텐츠가 유행했는데 유행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조재원님 아세요? 조재원님?
아, 네네, 알아요. 조재원님이랑 김유인님. 네네네. 그 두 분이 뭔가 이런 오빠랑 동생 아. 콘텐츠 했잖아요. 그게 엄청 히트쳤어요. 오. 그 당시 누가 퍼와가지고. 조재원님이 뭐 중국어를 할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웨이보 이런 페이지도 운영하시고 막 중국 왔다 우와. 갔다 하셨던 것 같거든요. 우와, 그때. 오. 인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우와, 콘텐츠로. 신기하다. 오.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 중국에서 뭔가 누군가 불펌했다가 아, 거기서- 유명해져서? 네, 거기서 이제 팬덤이 붙어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네. 중국은 제가 느낀 건 항상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진짜로요.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콘텐츠를 여기저기 재활용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샤오홍스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네. 괜찮지 않을까요? 샤오홍스 재밌으시죠? 네, 네. 일단 지금 재미있게 느끼고 있어서 해보려고. 아, 네. 중국어도 너무 약간 원어민처럼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진짜 쬐끔밖에 못해요. 성조 중요하잖아요. 성조. 성조를 진짜 잘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네, 성조를 너무 네. 잘하셔서. 심지어 그 국가교육인데 학교니까 네. 무료로. 네. 그럼 이제 여행 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외국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소통이나 이런 것들? 저는 영어도 조금은 할 수 있어서. 아, 유학도 가셨죠? 네네네. 그래서 영어랑 중국어 조금 할 수 있으니까 얼추 넘어가고. 네. 언어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카자흐스탄. 왜요? 사실 카자흐스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카자흐스탄 여행사를 차릴까 생각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재작년에. 여행사를요? 네, 완전 비즈니스 쪽이네요. 네. 완전 그렇게 진지하게 사업화. 카자흐스탄이 어떤 점 때문에 마음에 드셨어요? 카자흐스탄 약간 몽골 같아요. 네, 근데 몽골보다 인프라가 더 잘 돼 있고요. 네네. 자연자연한 느낌. 네, 자연자연한 느낌 너무 좋고. 몽골 하면 사람들이 사막, 초원 이렇게 너르게 펼쳐져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에 똑같이 있고요. 네. 거기에 카자흐스탄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것과 호수와 그런 게 네. 다 더 플러스로 있어요. 몽골 플러스 어떤 자연 그런 느낌이에요. 인프라들이 좀 더 교통이 좀 더 좋고 음식도 입맛에 좀 나쁘지 않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여행사 차리려고 했어서 한 달 가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에. 아, 근데 왜 안 차리셨어요? 근데 언어를 못해서 아, 그 카자흐스탄 언어요? 네, 러시아어 아니면 카자흐스탄어를 해야 되는데 아... 일단 카자흐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민족성이 네. 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어하는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카자흐스탄어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약간 요런 아. 느낌인지 몰랐던 거죠. 가기 전까지는. 좀 진입이 힘드네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사기당하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때 문제가 처음 느꼈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파파고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하니까요. 네, 다국어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 와, 언어 진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럼 요즘에 한국 분들도 카자흐스탄 여행은 많이 가세요? 조금 늘었어요. 약간 특히 어. MZ들한테. 네. 그래서 진짜 한 2년 전에 해가지고 했으면 저 좀 성공했을지도. 완전 그때 빠지셨군요, 카자흐스탄에. 네, 살짝 네, 그 초원 같은 데에서 네. 그 약간 강을 건너는데 푸르공 같은 거 타고 강을 건너거든요. 근데 강을 건너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갔는데 갑자기 햇살이 차르륵 펼쳐지면서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서 약간 여행지 중에 아프리카도 간 이유 있으세요? 네, 저 좀 자연 좋아해요. 아,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을 때 네. 아프리카? 약간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네네네네네. 아프리카 빡세다고 들어서요. 의외로 안 빡셌어요. 치안 이런 거 괜찮았어요? 네, 치안도 괜찮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그 히피 네. 아주머니가 막 돈 뺏으러 오고 막 쫓아오고 소리 지르고 돈 달라고 그러고. 아, 그런 것도 있군 하군요. 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네. 사람 사는 곳이었다. 아, 그래서 친구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요. 네. 모리셔스? 네. 거기 갔다 왔는데 끝내주긴 와, 진짜 하더라고요. 좋겠다. 모리셔스가 네. 하나님이 지구의 천국을 만들었다면 그게 모리셔스일 것이다. 이런 그게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아, 그럼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가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지난 뒤에. 아, 역시 여행 쪽을 좋아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빠삭하게 아시네요. 그런가 봐요. 저 지금 좀 덕후 같지 말아줘. 네. 그러면 이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요. 해외를요? 네. 많으면 2번도 가는데 2번은 진짜 힘들어서 못 가고 한 번 정도 나가고 한 번 나가면 2주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갔다 올 때 한 4-5편 정도 찍어오는 것 같고 돌아와서 편집 지옥이 아, 그쵸. 네, 한 10일 정도 나가면 이제 나머지 네. 한 2-30일은 편집 지옥.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나가고 네. 네 그런 순서로 하고 있어요. 아, 되게 자주 나가시네요. 네,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여행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좀 자주 나가시나요? 제가 몰라서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옛날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다 세계 여행 하시는 분들이어서 아예 그냥 계속 외국을 돌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다들 네. 출장러가 되어가지고 한국 찍고 아, 다시 가고 한국 찍고 다시 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이게 시작 전에 출장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 출장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처음에 어떤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출장러 느낌으로 돼서 그런 거군요. 네네네네네. 그래도 좀 빡세긴 하겠지만 괜찮긴 하겠네요. 네, 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도 이제 여행하면서 유튜버 찍고 싶다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 좀 잘못된 시각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행하면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건데 약간 일하는 것도 아닌 느낌이 들 때도 있어서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촬영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오히려 찍지 말고 여행하라고 하면 더 힘든 오, 타입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도 진짜 힘들어서 어떤 때는 심지어 광고주 있는 촬영이어서 네. 무조건 찍어야 되는데 네. 나 오늘 진짜 안 행복하고 나 이걸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면 네. 그냥 아예 하루 아예 통으로 날리고 쉬는 날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멘탈 케어를 한 다음에 다음날 찍으세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 멘탈 케어가 진짜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는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어차피 제가 안 즐거운 상태로 강제로 찍어봤자 네. 영상 잘 안 네. 나오잖아요. 중간중간 케어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군요. 네, 저는 근데 빡세시지 않으세요? 여행이 아니라 출장이 음. 돼버렸으니 가서 좀 힐링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 안 되시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제가 힐링 안 하면 영상 잘 나와요. 여행 유튜버는 네. 여행하면 안 돼요. 완전 일 촬영해야 돼요. 마인드로 가는군요. 비즈니스 마인드로. 네,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나의 행복 중요해서 네. 나의 행복을 따지다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적으로. 네. 근데 여행 안 하고 진짜 콘텐츠 네. 괴물이야. 콘텐츠만 찍어야 돼.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제 주변에도 다 나의 행복 따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콘텐츠 각 유튜브 각만 본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요. 완전 유튜브에 미쳐있는 네. 분들이군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어트비에서 느낀 탑 유튜버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탑인?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담당은 아니었는데 그분의 막 일화나 이런 거 들어보면은 광고 촬영 때문에 루틴이 깨졌던 적이 있나 봐요. 그럴 때 엄청 힘들어 하셨대요. 왜냐면 이제 루틴대로 영상에 완전 유튜브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깨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도 그분도 완전 유튜브에 미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광고도 막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네. 구독자분들의 민심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럼요. 유튜브에만 딱 몰입하는. 그럼요. 네. 그래서 막 이제 탑 유튜버 분들 보면은 뭐 광고도 3개월 기다려야 되긴 하는데 요즘에 지금 생기는 이슈 중에 하나는 연예인 분들 채널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제작사들 붙어서 거기 광고가 너무 많대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그쵸. 모든 게 다 광고가 네. 포함이니까. 왜냐면 이제 제작비도 네. 충당해야 되고 인건비도 엄청나고 회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셀럽 채널 분들이 제작사랑 같이 들어왔을 때 뭔가 고퀄리티잖아요. 기획도 있고 이런 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오히려 일반 유튜버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광고도 적당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 주신 구조로 가는 게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나 여행도 하고 뭐 모히또도 한잔 하면서 촬영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요. 네. 이게 막 전업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완전. 이것도 하나의 업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월 1,000만 원 번다, 뭐 이걸로 퍼스널 브랜딩해서 뭐 대박 치겠다, 아니면 알고리즘도 뭔가 이해하면은 유튜버로 대박 칠 수 있다라는 거는 전 거짓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완전 이게 기계적인 마인드로 가야지 조금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도 막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다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하거든요. 일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일 못하는 사람은 거긴 잘라요, 아예. 진짜요? 내부 직원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요. 제작진을. 진짜? 네, 나눠요. 네. 그 C급 같은 경우는 일을 계속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나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A급은 딴 사람들이 뭐 일주일 걸리는 일을 5시간 만에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대우를 해주고 여기다 막 투자해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막 자기는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일 못하는 사람이랑은 일을 안 하겠다.
우와. 하고 막 편집도 내부에 팀이 여러 개 있는데 팀이 한 명이 작업을 할 때 여러 영상을 돌리게 편집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똑같은 영상을 하루 종일 잡으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럼 다음 사람이 못하니까 영상이 5개면은 하루에 이렇게 5개를 다 돌리면서 편집한대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약간 특이하죠, 이런 부분은. 근데 완전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저 갑자기 질문 생겼어요. 네네네.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찍으세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찍으시나요? 여러 유형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브이로그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아. 일상 찍어서 이렇게 해서 유튜버 되면은 돈 많이 벌고 좋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 브이로그도 명확한 뭔가 이렇게 컨셉이나 보여줄 게 있어야 되긴 하겠죠. 네. 또 다시 연예인 채널로 말씀드리면 요새 연예인분들의 채널이 특히 여성분들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민정님이 잘 되는 이유는 뭔가 이 엄마로서의 털털함이랑 그 남편 이병헌님이랑 티키타카가 있어서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일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계속 찍잖아요. 뭐 어떤 쇼핑하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 하거나. 근데 모두가 똑같이 쇼핑하거나 카페 가는 것 때문에 볼 게 없는 거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딱 꼭 찍어야 될 건 꼭 찍고 마케팅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완전 그걸 딱 연결해서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명확하게 하고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꾸준히 하는 것 같긴 해요. 전 제 삶이 너무 커가지고 네.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랑 문제가 아닌 걸 구분하셔야 돼요. 유튜브 채널에 안 큰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보성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바꾸셔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막 채널이 어떤 분들은 바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한 5, 6개월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재미 붙으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그리고 그런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드는 이유가 촬영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네네. 그거 엄청 장점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 찍는 거 자체를 좋아하시니까, 뭐 물론 편집은 쉽진 않지만 대부분 분들은 찍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막 캠핑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캠핑 뭐 3일 가면은 그냥 하루에 몰아서 찍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 거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죠. 그러면 이제 네. DSLR 이런 걸로 다루는 것도 괜찮으세요? 네. 좀 무겁잖아요. 저 옛날에는 네. 3캠도 들고 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DSLR 하나, 그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X1000 네. M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리고 그거 그 고프로 같은 화각 빅시야. 네. 그리고 핸드폰 당연히 들고 네. 거기에 필름 카메라도 들고. 그러면 포캠. 그럼 편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포캠이면? 저요 포캠 다 쓰죠. 오히려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네요, 그러면. 아 진짜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여행이 아니라 일을 하러 간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긴 하죠. 저 막 짐벌에 드론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드론도 날리실 수 있어요? 네, 저 옛날 영상 보면 좀 더 멋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잘 됐구나. 간소화됐군요. 네. 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채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회수나 뭐 구독자 수로 보는데 그게 다 조금 옛날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영상 다 못 보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상위에 있는 영상들이 다 네. 옛날 영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아, 영상도. 진짜요? 네. 퀄리티의 문제구나, 그러면. 그쵸? 근데 영상 자체가 예쁜 건 요즘이 더 예쁜데. 그 뭔지 아시죠? 네,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인정하고 그거죠. 싶지 않은. 네, 저도 많죠. 와, 다시 많죠. 그렇게 해야 돼. 막, 네. 와, 정형외과 다녀야 돼요. 그쵸. 이게 무겁기도 하고요. 네.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짐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저는 이게 스튜디오 촬영을 저는 좀 선호하는 이유가 네. 그런 배터리랑 가는 것도 너무 쉽지 않다고 그쵸. 생각해요. 다 연결돼 있. 맞아요. 다 연결해서 찍죠. 다 연결해서. 네. 네. 근데 괜찮아요. 해보셨으니까, 그리고 그때와 달리 뭔가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인스타 통해서 배우셨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근데 표정은 좋아요. 이런데 약간 필요한 느낌이에요. 해야지 뭐. 할게요. 할게요. 좋아요. 화이팅. 그래서 한 1년 뒤에 또 뵈야죠. 네. 그래야 제가 이게 다시 점검해드리거든요, 변화를. 네. 네. 네, 좋아요. 엉엉. 네. 괜찮아요. 화이팅. 네. 이렇게 컨설팅 들었을 때 명확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명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 문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셨어요? 롱폼 버리고 쇼츠 할까? 했었는데. 네. 절대 안 돼요. 알겠어요.
아, 그쵸. 제가 쉬운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결과적으로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지표예요? 데이터에서? 저 진짜 이거 아, 근데 이게 보통은 다 모르시긴 해요. 조회수?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댓글 수? 아니요. 시청 지속 시간. 맞아요. 네. 근데 시청 지속 시간이 영상마다 다 다르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지표를 봐야 돼요? 이거 보시는 거예요. 시청 시간. 아, 시청 시간. 이게 뻥튀기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숏폼은 아무리 터져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도 이게 적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팟캐스트 있죠. 네. 팟캐스트 영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 영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뻥튀기 돼요. 아, 한 시청 번만 시간이. 본 사람이 계속 길게 보니까? 네, 틀어놓으니까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이런 수익 창출 조건 있잖아요. 네. 수익 창출 조건 기억나세요? YPP라고 했던 너무 오래전이지만 기억나세요? 몰라요. 저는 네. 진짜 옛날에 시작한 길 너무 잘했어요. 네. 저는 절대 뭐 네. 수익 창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 그때 약간 그런 게 없었나요? 2015년 때 수익 창출이라는 조건? 조건이요? 그냥 진짜 가벼웠죠. 뭐 네. 조회수 1000 막 그냥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보시면 수익 창출 조건은 일단 구독자 1000명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 구독자 1000명. 맞아. 그러니까 3000시간을 채워야 돼요. 시청 시간을. 시청 시간. 시청 시간이 누적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요새 막 사람들이 영상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긴 영상이 잘 된 거예요.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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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긴 영상일수록 한번 클릭하면 노출도가 엄청나거든요. 네. 핑계고 보세요. 핑계고. 네. 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번 클릭하면 계속 뜨잖아요. 네. 긴 영상일수록 노출도가 큰 이유는 시청 시간인데 왜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출도가 클까요? 콘텐츠에 모르겠어요. 중간에 광고가 꽂히니까요. 미드롤 광고. 아, 네. 그러니까 1시간짜리에 미드롤 광고 꽂히는 것보다 8분짜리에 미드롤 광고 꽂히는 게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말인즉슨 1시간짜리 영상은 구글한테 돈이 되는 영상이잖아요. 음. 근데 5분짜리 영상 미드롤 광고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드롤 광고 많이 꽂히는 영상일수록 구글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노출도가 늘어나요. 네. 아, 영상의 노출도가. 네. 그래서 미드롤 광고 꽂히는 8분 있잖아요. 8분 영상일수록 노출도가 높거든요. 이건 싱가포르 그 본사분한테 확인한 내용이어서. 네. 네, 그래서 영상 길이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20분 네. 되시면 좋죠. 앞으로 영상도. 네. 요즘 길게 만들고 네, 있어요. 계속 한 2, 30분 되시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힘든지. 쉽지 않죠. 유튜브는 쉽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막 저녁 먹다가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영상 안에서 네. 밤까지 안 가고 저녁 먹다가 이쯤이면 20분 됐는데 그만할까 이러고. 그럼 한 20분짜리 영상 만드실 때 며칠 걸리세요? 저 집중하면 3일? 뭔가 숙련되시고 예전에 방송부하고 UCC도 하셔서 빠르시네요. 더 빠른 거예요? 빠르지 않을까요? 저도 편집은 잘 몰라서요. 아 진짜요? 저 되게 느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일주일에 한 개 올린다 그러면 3일 하고 하루 썸네일 만들고 하루 네. 자막 번역하고 뭐 하면 얼추 제작 기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쭉 하시면. 네, 이렇게 쭉 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쉽게 드리지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해볼게요. 약간 하시다가 뭐 고민되시는 거나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약간 잡생각 사라졌어요. 그럼 최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ENTP이기 때문에 네. T는 마인드로 약간 네, 근데 말씀을 진짜 너무 드리자.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화이팅 하시죠. 네. 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